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수아 타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점성학의 기초 중에 기초 했었고요. 황도 12궁, 그래서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대충 설명을 했고, 행성이 이런 게 있다, 10행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도도 어스펙트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했었고, 12하우스까지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공부이고, 오늘은 천궁도에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 9가지 유형. 이거는 이제 해설, 리딩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먼저 이게, 되게 조금 힘들어요. 외우기가 힘들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유형을 사실은 고급 과정, 리딩 과정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과정에 집어넣었어요. 미국의 점성가, 유명한 점성가 마크 존슨이 창안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궁도의 내부 구조를 9가지로 유형을 나눴다라는 거고,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또 4가지로도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서 이제 세세한 거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12궁도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그 다음에 행성 10행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하우스도 봐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스펙트도 봐야 된단 말이죠. 각도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서 세세한 거 해 나가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선생님들 어렵지만 한번 보셔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천궁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4가지, 여기가 어센던트라고 했고, 여기가 DC라고 했죠. 그 다음에 IC가 있고 MC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는 1, 2, 3하우스, 4, 5, 6, 7, 8, 9, 10, 11, 12하우스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행성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렇게 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묶음처럼 번들 타입이라고 하고, 묶음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집중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행성들이 천궁도의 3분의 1 이내에, 그러니까 5개 하우스에 위치하는 형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1, 2, 3, 4, 5에 있던지, 그 다음에 6, 7, 8, 9, 10에 있던지, 이렇게 몰려있는 거를 묶음다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는요, 이 행성이 몰려있는 여기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관심의 영역이다라고 하죠. 관심의 폭이 좁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한 끈기와 인내심, 열정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묶음다발이라 해서 뭐 다른 영역에 관심이 전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으나 여기에 집중된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음다발은 강력한 끈기와 인내심이 있다. 열정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릇 타입이 있어요. 그릇 타입. 그래서 이제 방구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천궁도에서 반 정도만, 반을 뚝딱 나눴을 때 요렇게 있다. 또는 여기에 천궁도들, 여기에 행성이 있으면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 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많으면 이쪽 에너지를 쓴다. 여기에 이렇게 많으면 이쪽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천구의 방구 형태, 여기에 다 차지하는 차트. 이런 거는 여기는 다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꽉 차 있고 반대쪽은 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특징이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내 생각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자라는 거고요. 에너지가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반대편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구 형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양동이 타입은요, 특별한 구조죠. 그러니까 행성들이 그릇 타입처럼 이렇게 6개의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데
단 하나의 행성이 밖으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얘가 손잡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의 손잡이 모양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릇의 내용물을 옮겨가는 역할을 하고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이 삶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동이 타입은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펼쳐진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성이 여기 막 쭉쭉쭉 펼쳐져 있죠. 이게 어중간한 형태다. 그릇 타입의 6개의 하우스의 위치에 있는데 3개의 행성들이 그릇 바깥에 있는 어중간한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출생 천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관계를 선호하지만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투쟁하는 타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 여기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고 여기 이런데 비어있는 공간에 관심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이에 끼어있는 게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관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다 라고 하는 거는 재능도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특히 없지만 잘하는 것도 특히 없다. 이렇게 되는 타입. 그게 이제 펼쳐진 타입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소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 타입은요, 균형 잡혀 있는 분포가 있다라는 건데, 시소는 그래도 이쪽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다발로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고, 줄 것 받을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지는 타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에 객관적인 태도가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소 타는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라. 그리고 양쪽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해라. 그럴 때 가장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칭처럼 이렇게 있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천칭도 균형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성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래서 시소 타입들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방울 타입, 스프레시 타입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각 하우스마다 다양하게 행성이 있죠. 그래서 관심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고요. 일과 사람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유부단합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적의식이 부족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의지력도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력과 추진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는 게 물방울 타입이다라는 거죠. 다양하게 주변에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하우스마다 없는 하우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도 많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겠지만 우유부단함도 있다. 그리고 의지력도 약간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타입이다. 그 다음에 로코모티브 기관차 타입입니다. 이렇게 기관차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타입인데 이게 시작점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행성이 요 나머지 행성들을 쭉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요렇게 쭉 끌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성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비어있는 하우스 3개, 나머지가 쭉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분포, 행성들이 4개의 집에 있어서 연이어서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 3개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일에 끌고 가는 행성이 넵튠이라든지 힘이 없는 행성이면 추진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 마스가 끌고 나간다 하면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하는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로코모티브 타입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제 넵튠만큼의 적극성이 있겠죠.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발이 타입이 있어요. 산발이 타입은 삼각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각 그룹의 중심 행성을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오면서 서로 의지하고 연합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합과 조화로 이룹니다. 그러니까 산발이 타입이 거의 120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트라인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발이 타입은 거의 내 행성에서 트라인 구조가 연결되면서 정삼각형, 큰 정삼각형이 하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스펙트 구조상.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중심 행성이 연결하면서 화합과 조화의 에너지로 가더라.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나 대립하는 것들을 화합하고 화해하고 소통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성장하는 타입, 그게 산발이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타입이 있어요. 십자가. 이거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행성들이 네 그룹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균형과 갈등의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십자가 타입의 사람들은 균형을 잘 잡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욕망이 강해지면 사건 사고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네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 행성들도 여기 행성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에너지가 네 군데로 분산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죠. 그런데 이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되면 갈등과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과 사건 사고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가지 방향으로 나와 있는 이 형태를 균형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면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행성이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행성이 이제 우리가 행성이 여기서 봤을 때 행성이요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타입이거든요. 다시 그릴게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자, 다시 잘 안 됩니다. 이게 컴퓨터로 하려고 하니까. 자, 요렇게 해서 행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10행성 중에 우리가 10행성 중에 여기에 행성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는 타입이고 외부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사람이고요. 가정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고 가족관계와 안정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성이 막 주로 다양하게 부표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는 아래쪽은 I 성향이라고 보고 위쪽은 E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 가정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타입이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행성이 어디에 있다? 남쪽에, 북쪽, 위쪽에 있다. 위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 여기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제가 아까 E 성향이고 여기는 I 성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낮 차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낮에 태양이 있는 사람들, 내가 태양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위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I 성향하고 다르죠. I 성향은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다 했는데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활동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인정 욕구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합니다. 궁디팡팡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 그리고 야망과 목표가 있다. 야망과 목표가 많이 있다. 그리고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사회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사회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 성취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봅니다. 행성이 이제는 오른쪽에 있을 때, 행성이 요렇게 있을 때요, 요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행성이 이쪽에 있을 때는 관계지향이라고 보거든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 이쪽에 있으면 이거는 개인지향입니다. 개인지향. 그래서 관계지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를 합니다.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즉흥적인 성향이 있어요. 계획보다는 순간의 영감, 직관을 따르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4개로 나누면 여기는 감각의 형태이고요. 여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 변화가 많은 삶 속에서도 적응하는 영역이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성이 여기는 아까 이 성향이라 했고 여기는 I 성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성향과 그 다음에 이 성향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성향과 관계지향이 같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들이고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정을 비록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사용하죠.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적인 이 부분도 있다 보니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서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요, 일도 중요하고 감각도 중요하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감각에 맞추는 직업,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행성이 동쪽에 몰려있는 게 먼저 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행성이, 아니, 맞네. 죄송해요. 자, 아까 행성이 서쪽에 몰려있는 거, 이쪽에 몰려있는 성향 맞고요. 자, 제가 동쪽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동쪽 할게요. 행성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계획적인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는 사고형의 인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직관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개인 지향이라고 했어요. 개인 지향. 그리고 여기는 관계 지향이라고 했잖아요. 관계 지향.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획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다루는 타입이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갑자기 돌발 상황에 대처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약간 뻥찐다, 멍해진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가 세운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 관계 지향에서 본다라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는 규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행력을 중시 여깁니다. 계획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 지극히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도 물론 달성하기 힘든 것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자기 기준의 목표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성에 있어서 9가지의 타입, 그 다음에 4가지의 타입을 봤잖아요. 4가지 타입들을 봤잖아요. 본인들의 행성이 어디에 많은지 그거를 한번 보고 나의 성격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는 사고를 씁니다. 여기는 감각을 쓰고요. 여기는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직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 2, 3 하우스에 행성이 많다. 그럼 나는 직관적인 사람이구나. 4, 5, 6에 행성이 많다. 나는 감정이 있구나.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7, 8, 9에 행성이 많으면 감각이 많다. 감각적이다. 그 다음에 10, 11, 12 하우스에 있으면 사고형이다. 그래서 계획과 실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명예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 네 가지에서 어떤 게 더 많은지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단하지만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여기 제 네이버 주소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거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밴드에 들어가시면 쉽고 재밌는 수학 타로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것보다 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다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요. 혹시 제가 여기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좋아요, 구독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